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고 오시죠. 충남도가 아프리카 돼지열병 방역대를 해제했습니다. 충남도는 지난달 11일과 12일 각각 당진과 홍성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연이어 발생한 후 한 달 이상 추가 발생이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18일자로 발생 농장 2곳을 포함해 방역대 내 농장 20곳에 대한 이동 제한 조치를 전면 해제했습니다. 이동 제한이 해제되더라도 발생 농장은 시군 점검과 농장 평가, 환경검사에서 이상이 없고 60일간의 입식 시험 등을 거친 후 돼지 입식이 가능합니다. 충남도는 올해 미흡한 사항으로 지적된 사료 원료 혈액과 사료 방역 관리에 대해 도축장 검사 시료를 확대하고 사료 방역 관리 부분을 개선할 방침입니다. 17일 저녁 8시 30분쯤 청양 비봉면의 한 음식점에서 불이 나 2시간 30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음식점 일부가 불타고 집기류가 소실되면서 5,6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으며 소방당국은 전기적 요인으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자세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충남 민주진보교육감 추진위원회가 이병도 예비 후보를 충남 교육감 후보로 선정했습니다. 추진위는 전체 추진위원 중 72.5%가 투표에 참여했고 99.6%가 찬성해 이 후보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후보 검증을 위해 44개의 정책 질의서를 교육감 후보에게 발송했지만 답변을 보낸 후보는 이 후보 한 명뿐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후보는 부모의 경제력이 자녀의 경쟁력이 되는 현실을 넘어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민주혁신 교육을 완성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충남 지역 공중보건의사가 급감한 것으로 드러나 의료 공백 우려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충남도의 공중보건의사 배치 현황을 보면 도내 의과 공보의는 지난 2023년 150명에서 지난해 85명으로 줄었습니다. 특히 올해 신규 배치가 마무리되면서 46명으로 줄어들어 2023년 대비 약 69.3% 감소할 전망입니다. 특히 기존 4명의 공보의가 배치됐던 아산은 올해가 지나면 1명도 남지 않게 됩니다. 당진은 기존 4명에서 1명으로, 천안과 서산은 각각 기존 3명에서 1명으로 줄어듭니다. 굿모닝 충청 기사입니다. 대전 충남 행정통합이 무산된 가운데 충남을 중심으로 제2중앙경찰학교 유치전에 대한 불안감이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행정통합에 성공한 광주 전남에 힘이 실릴 경우 충남 유치에 부작용이 있을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점쳐지고 있는 건데요. 아산시는 경찰인재개발원과 경찰대학이 위치한 경찰 종합타운 일원을 후보지로 제시해 관련 인프라가 탁월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대전 충남 행정통합 무산 이후 호남 쪽에 힘이 실리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이 확산하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앞서 김민석 국무총리가 행정통합 성사 지역에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 우선권을 제시한 만큼 아무래도 영향이 있을 거란 이야기입니다. 그동안 여권의 주류인 호남 지역 국회의원들은 영남 지역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들과 공동 전선을 형성하며 정치력을 발휘해왔습니다. 게다가 남원시 유치에 적극 앞장서온 한병도 의원이 집권 여당의 원내 사령탑을 맡고 있다는 점도 간과해선 안 될 대목인데요. 공직사회 내부에서는 행정통합과 연계할 경우 충남이 역차별을 받을 가능성이 우려스럽다며 지역 정치권이 적극 나서주길 바란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당진시가 중동 지역 전쟁으로 인한 수출 차질 등 어려움을 겪는 지역 기업에 지방세 지원 정책을 시행합니다. 이번 조치는 기업의 세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경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됩니다. 먼저 취득세와 지방소득세 등에 대해 최대 1년까지 신고 납부 기한을 연장할 계획입니다. 또 체납액에 대한 징수유예 등도 최대 1년까지 연장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피해 기업에 대한 지방세 세무조사를 한시적으로 보류하고 지방세 환급금 조기 지급 등 행정 지원에 나설 계획입니다. 서산시에 비이온 계면 활성제 생산 공장이 조성됐습니다. 서산시는 지난 17일 바스프 한농 화성솔루션스가 대산읍 일원에서 비이온 계면 활성제 생산 공장 준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장 준공에는 538억 원이 조성되며 공장이 조성되면 연간 3만 톤 규모의 활성제가 생산될 예정입니다. 서산시는 향후 5년간 연평균 633억 원의 매출액과 50여 명의 신규 일자리 창출 등 경제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편 비이온 계면 활성제는 생활용품과 의약품 등 생산에 활용되는 소재입니다. 홍성군이 남당항 등 주요 관광지 환경 개선에 나섭니다. 지난해 홍성 지역에 관광객 760만 명이 방문한 가운데 홍성군은 관광객 편의를 위해 주요 관광지 환경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홍성군은 먼저 서해랑길 쉼터 건축물 도색과 함께 주변 환경 정돈을 마쳤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홍성역 관광 안내소를 정비해 홍성 지역 관광 코스와 홍보물을 배치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함께 홍성군은 오는 4월까지 남당항 관광 안내소를 정비하고 주요 도로 관광지 표지판을 교체할 방침입니다. 서산시가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 활동을 위해 농업인 협동공간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업에는 20억 원이 투입되며 건물은 동문동 일원에 연면적 300제곱미터, 지상 2층 규모로 조성될 계획입니다. 건물에는 영농 상담실과 전시 홍보관, 스마트 교육장 등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서산시는 올해 준공을 목표로 지난 10월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서산시는 사업이 완료되면 해당 공간을 동문 일동 행정복지센터와 연계해 지역 커뮤니티 공간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입니다. 지난 2년 여름마다 당진 전통시장은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봤습니다. 특히 시설 노후화가 심각해 상인은 물론 이용객도 위험에 노출됐었는데요. 문제 해결을 위해 당진시와 상인이 힘을 모아 재건축을 하기로 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정호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1974년 준공된 당진 전통시장. 노후화가 심각하다 보니 천장 콘크리트가 떨어져 나가 철근이 밖으로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또 안전 위험을 이유로 출입을 제한하는 안내문이 시장 곳곳에 붙어 있습니다. 시장 곳곳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겁니다. 균열이 간 부분들이 상당히 외부에서 노출이 됐어요. 그래서 위험성이 상당히 있는 걸로 위압감을 좀 조성이 됐고, 또 실질적으로 낙하물이 떨어져 가지고 고객들이 경미하게 또 다친 적도 있어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시장 건물 3개 가운데 규모가 가장 큰 나동 상설시장과 다동 전기시장이 중대결함으로 붕괴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안전등급 D등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 당진시는 철거 후 재건축을 결정했습니다. 다음 달 말까지 철거를 마무리하고 철거 기간 중 시공사 입찰 공고 선정, 입주 상인을 모집하는 등 내년 2월 말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전통시장 철거하는 것에서 만족하지 않고 상인 권리보호, 세대교체, 먹거리와 주차 편의시설 확충, 의료시설 유지 등 생활, 여가, 쇼핑이 어우러진 문화관광형 시장 조성을 통해 청소년으로부터 전 연령층을 고객 타겟으로 하는 경쟁력 있는 시장으로 탈바꿈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당진시는 전국 최초로 기부 체납형 민간협력 개발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합니다. 상인들이 당진시와 함께 사업비를 자부담해 공사주체로 참여하는 겁니다. 이를 통해 민간개발 방식의 부도 위험성과 공공건축 방식의 사업 장기화 문제를 해결할 방침입니다. 상인은 20년간 무상사용과 공시원가 수준의 분양가 제공, 점포자리 선택권 등의 혜택을 받습니다. 기부체납형 민간협력 개발 방식은 우리 시가 구점포를 철거하고 고령상인 영업보상, 임시점포 조성 등 재건축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상인회가 설립한 정비사업법인에서 기존 상인과 외부 모집을 통한 기부 체납 참여 상인이 건축비를 조달하여 재건축을 진행하는 구조입니다. 내년 2월 새롭게 문을 열게 될 당진 전통시장. 노후화된 전통시장을 바꾸기 위해 힘을 합친 지자체와 상인들. 전국 최초로 기부 체납형 민간협력 개발 방식으로 진행되는 만큼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호석입니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충남 지역 단체장 선거의 대진표가 윤곽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모두 공천 신청 접수를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후보 검증과 경선 준비에 들어갔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이미정 기자, 먼저 여야의 공천 신청 결과부터 정리해 주시죠. 네, 여야 충남도당이 기초단체장 공직 후보자 공모를 마감한 결과 모두 92명이 신청했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은 충남 15개 선거구에서 50명이 신청했는데요. 지역별로는 홍성 5명, 서산과 태안은 각각 3명씩 접수했고 당진과 청양 예산에서는 각각 2명이 신청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충남 15개 선거구에서 42명이 신청했는데요. 평균 2.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지역별로는 태안과 홍성이 각각 4명, 예산과 천안 등이 각각 3명씩 접수했습니다. 당진 지역은 2명이 신청했고 서산은 1명이 신청해 단독 후보군을 형성했습니다. 네, 후보군이 확정되면서 단수 공천이나 경선 지역 발표도 속속 이어지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은 기초단체장 심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당진과 청양, 태안은 2인 경선이, 서산은 3인 경선이 치러집니다. 후보자가 많은 홍성구는 5명이 먼저 경선을 치른 뒤 상위 2명이 최종 후보 자리를 놓고 다시 경선을 치를 방침입니다. 민주당에서는 박수영 국회의원과 양승조 충남지사, 나소열 전 충남도 문화체육부지사 3명이 경선을 치를 예정인데요. 행정통합 여부가 결정되는 대로 광역단체장 공천 심사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광역단체장 후보자 공천을 마무리했는데요. 김태흠 충남지사가 충남도지사 후보자로 단수 공천됐습니다. 공관위는 김 지사가 충남 지역 발전을 위한 여러 정책을 이끌었다며 단수 공천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미정입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 이미정 기자였습니다. 서산시가 16일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토지주택공사 LH의 일자리 연계형 지원 주택 사업의 정상 추진을 재차 촉구했습니다. 해당 사업은 798억 5천만 원을 투입해 서산시 대산읍 대산리 일원의 공공임대 아파트 290세대와 비즈니스 지원센터 등을 조성을 목표로 추진됐습니다. 지난 2023년 국토부 공모에 선정됐지만 2024년 LH가 당진 성문 국가산업단지 임대주택의 공시를 이유로 사업 참여가 어렵다는 입장을 통보했습니다. 하지만 LH는 당진 성문산단에 1,100여 세대 규모의 공공임대주택 추가 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서산시는 대산과 성문은 주거 수요가 전혀 다른 지역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공시를 이유로 사업을 포기하면서 성문산단 임대주택 추가 건설 사업은 모순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함께 국토부가 LH에 대해 실질적인 관리와 감독 등 책임 있는 조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주민들은 앞으로 LH의 사업 불참 과정에 대한 공익감사를 감사원에 청구할 계획입니다. 자신이 임차한 사업장의 업주와 직원을 폭행한 40대 A씨가 특수폭행, 특수상해 등 혐의로 경찰에 불구속 송치됐습니다. A씨는 천안 동남구에서 B씨의 사업장 일부를 빌려 가게를 운영하며 2024년 6월부터 6개월간 B씨와 직원 C씨를 여러 차례 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습니다. B씨는 A씨를 지난해 8월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C씨는 A씨가 휘두른 주먹에 맞아 한쪽 눈을 실명하는 등 크게 다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범행 일부를 인정한 A씨는 경찰에 B씨와 C씨에게 이를 가르쳐주는데 이를 너무 대충 했다는 식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홍성군이 전국 최초로 LED 돔 형태의 복합 문화 공간인 K락 디지털 스페이스 조성 사업을 추진합니다. 홍성군은 16일
실시 설계 용역 착수 보고회를 열고 디지털 문화 콘텐츠 거점 구축을 위한 세부 계획을 점검했습니다. 이번 사업은 오는 2027년 준공을 목표로 195억 원이 투입되며 연면적 2,700제곱미터의 지상 3층 규모로 건립됩니다. 해당 공간에선 K-팝 디지털 공연과 스포츠 생중계, 리마스터링 영화 상영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될 예정입니다. 16일 충남도가 당진 상공회의소에서 경제 상황 현장 점검 회의를 열었습니다. 충남도는 당진 지역 기업 7곳과 철강 산업위기 선제 대응 지역 지정 신청 현황을 공유했습니다. 현재 충남도는 산업위기 선제 대응 지역 지정 신청서를 산업통상부에 제출한 상태며 다음 달 최종 확정을 목표로 부처 협의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산업위기 선제 대응 지역으로 지정되면 투자 보조금 우대와 2차 보전 지원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충남도는 철강 기업을 대상으로 긴급 경영안정자금 100억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업당 지원 한도는 3억 원으로 2년 거치 일시 상환으로 운영됩니다. 기업 부담 금리는 1%대입니다. 예산군이 내포 신도시와 예산읍 원도심 고등학교를 잇는 학생 통학버스인 예스버스를 확대 운행합니다. 예산군은 기존 2대였던 예스버스를 3대로 늘려 지원 대상 학교를 대흥고와 마이스터고를 포함한 원도심 소재 6개 고등학교 전체로 확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 1시간 30분 걸리던 통학 시간은 1시간 이내로 단축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예산군은 이번 증차를 통해 등하교 시간대 좌석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안전한 통학 환경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하루에 한 270명 정도가 통학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농어촌 버스를 통해서 하다 보니까 그 시간적인 것이 1시간 반이 걸립니다. 통학하기 전에 이미 지쳐버리는 거죠. 그래서 학부모와 저희 예산군이 머리를 맞대서 만들어낸 것이 예스버스라는 버스를 2대로 작년에 시작을 했어요. 근데 호응이 참 좋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한 대 더 증차를 해서 원도심에 있는 학생들이 자유롭게 또 시간에 맞게 통학을 함으로써 학생들의 학구열도 그렇고 그 친구들의 삶의 질도 많이 올려줄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됩니다. 충남도가 지난 2022년 10월 전국 최초 탄소 중립 경제 특별도 선포 후 108만여 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했다고 밝혔습니다. 온실가스 108만 톤은 나무 1억 그루를 식재하거나 숲 10만여 헥타르를 조림한 것과 같은 효과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충남도는 오는 2045년까지 온실가스 8,288만 톤 감축을 목표로 연차별 이행 상황과 추진 성과를 매년 점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추진 상황 점검 결과에선 친환경 건축과 자원 순환, 온실가스 이행 기반 조성 등 대부분의 사업이 정상 추진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충남도는 이번 점검 결과를 기후에너지 환경부와 국가기후위기 대응위원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25일까지 연안 안전사고 위험 예보제 관심 단계가 발령됩니다. 해경은 이 기간 조류 흐름이 빨라 갯벌 고립 등 사고 발생 우려가 크다며 방파제 출입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해안가 출입 시 구명조끼 착용 등 안전수칙을 지켜달라고 설명했습니다. 해경은 갯벌과 해안가 등 사고 다발 구역 순찰을 강화하고 긴급 대응 태세를 유지할 방침입니다. 충남도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산, 대산 석유화학단지 지원에 나섭니다. 충남도는 정부 지원과 별개로 5개 사업 4,600억 원 규모의 지원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먼저 서산으로 이전직한 근로자에게 최대 300만 원, 이들을 채용한 기업에 근로자 1인당 6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화물 운송업 종사자와 현장 일용 근로자 등 5천 명을 대상으로 1회 50만 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장기 지원책으로 석유화학산업 인공지능 전환 사업 추진과 탄소중립 실증 인프라 운영 등을 할 방침입니다. 또 기업의 전기요금 부담 경감을 위해 올해 8월 대산 분산 에너지 특구 내 상업 운전 시행이 가능하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